천민밀 아시죠?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시. 甜蜜蜜，你笑得甜蜜蜜。 아시나요? 알죠? 네, 하실 수 있나요? 왜 웃어요? 부를까요? 불러오세요. 불러오세요. 저 몰라요. 가수 모르고. 네, 다음. 홍콩 영화를 생각하면 90년대에 만들어진 홍콩 영화가 생각이 나서 90년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홍콩 영화 뭐 어떤 거에 있나요? 아비정전, 천장지구, 천밀밀 약간 로맨스 영화. 90년대 홍콩 영화 이야기 좀 해볼까요? 가장 처음에 어떤 작품을 소개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아비정전 90년대를 여는 이전 영화들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이죠. 한국인들도 그래서 아비정전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한 캐스팅이 양조위, 유덕화, 장만호, 네, 유가령, 장국영까지 그런 사대천왕에 해당하는 주윤발만 빼고 다 나오는 격이죠. 한국 관객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엄청난 액션 영화, 엄청난 누아르 영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주인공들이 방황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느리게 움직임도 거의 없고요. 뭐 전개 속도도 느리고 해서 한국 관객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뭐 중앙시네마라고 지금은 없어진 명동 쪽에 있는 극장이 있는데요. 환불소동이 벌어져가지고 뭐 이게 무슨 영화냐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극장 뭐 현관문 뭐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했네요. 그 이후에는 저주받은 걸작 뭐 이런 식의 평가, 뭐 홍콩 영화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영화 뭐 이런 식으로 국내 팬들 사이에서 이제 뒤늦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 장국영 씨가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CF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패러디가 상당히 많이 됐었죠. 저주받은 걸작이 많네요. 아비정전 나오기 전에 열혈라마가 나오지 않았나요? 열혈남아가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이죠. 장하구랑 유덕화 둘이 주인공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창 유행했었던 그 도시의 어떤 뒷골목 사내들의 이야기들 상당히 차가운 눈빛으로 열혈남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류적인 토대에 의해서 이제 왕가희 감독이 자기의 어떤 개성을 발휘한 영화이고요. 아비정전 같은 경우는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영화이거든요. 네, 다음. 90년대 또 뭐 볼만한 홍콩 영화 하면 네, 그렇죠. 중요하게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너무 좋아요. 금성무 씨를 처음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90년대 중반 정도에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남자 배우 하면 금성무 씨. 그 왕가희 감독의 특유의 연출이나 영상미 이런 걸 보고 싶으면 꼭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김경삼님의 어떤 전작 뭐 프리퀄 같은 영화가 타락천사입니다. 타락천사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덜 알려져 있던 영화입니다. 중경사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카메라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적인 어떤 색조 뭐 이런 것들이 타락천사에서 한번 연습을 하고 방황하는 청춘 뭐 이런 모습 타락천사를 통해서 한번 시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중경사님에서 이제 좀 완성이 된 듯한 비트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영향을 주고 받았을 테니까요. 그 시절에요. 정우성 씨와 금성무 씨가 약간 겹치는 느낌이 드네요. 좀 왕가희 감독처럼 이렇게 트렌디한 좀 편집도 빠르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이제 상당히 역동적이고 젊은 관객들이 호흡할 만한 그상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오기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천밀밀 이런 멜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쌓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주로 액션 영화, 뭐 무술 영화, 뭐 이런 영화들, 총격 영화 이런 영화들이 이제 홍콩 영화의 주를 이루었다면 90년대는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천민밀 아시죠?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시. 甜蜜蜜，你笑得甜蜜蜜。 아시나요? 알죠? 하실 수 있나요? 왜 웃어요? 부를까요? 불러오세요. 저 몰라요. 가수 모르고. 천민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서 이제 홍콩으로 돈 벌러 온 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여명 배우가 돈 벌러 이제 홍콩에 오는 거죠. 홍콩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였으니까요. 중국 청춘 남녀 둘이 어떤 꿈을 찾아, 희망을 찾아온 낯선 땅에서 서로의 꿈을 쫓다가 사랑에 빠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만옥과 여명이 테이프 장사를 해요. 자기네들이 너무 등려군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해가지고 팔면 많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장사를 해요. 자기네가 봤을 때 이게 주류라고 생각했는데 비주류 감성이 시장에서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쓴맛을 보게 되고 이제 공경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이제 금전적으로 어쨌든 그 중국 두 청년의 홍콩에서의 삶을 보면은 아 이게 참 홍콩 사람들은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 된 거잖아요.
한 23년밖에 안 된 영화인데 그 사이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겠죠. 그 전에는 약간 비주류였고 소외받고 그다음에 박대받고 했던 중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홍콩을 이제 지배하는 중심부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역사의 아이러니, 어떤 시대의 아이러니 같은 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아름다운 사람이 뭐 가슴을 적시는 그런 사랑 이야기이죠. 그냥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보다 뭔가 역사를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뭐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던 영화가 있죠. 5000년과 유덕화 주연의 천장지구라고 1980년대까지는 남성들만의 어떤 세상을 보여주는 그 영화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 천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누아르풍의 어떤 뒷골목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로맨스를 이제 좀 더한 영화인데 뭐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는 뭐 이야기 이런 내용인데 내 스타일. 어쨌든 그런 영화의 어떤 저변에는 출구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엔 사랑밖에는 해답이 없는 홍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심정,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지금 생각하면 천장지구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너무 야, 이런 사랑이 다 있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홍콩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네, 그래서 출구 없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담아낸 게 아닌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90년대 홍콩 영화를 보고 공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청년 세대들이 M4 세대라고 하고 뭐 해서 예전 선배 세대들보다 지금 기성 세대들보다 훨씬 더 기회가 이제 줄어들고 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홍콩 청춘들하고도 또 서로 감수성이 통할 수도 있겠죠. 저희 세대들한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영화네요. 네, 다음. 홍콩 영화가 어쨌든 뭐 90년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97년 중국 반환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쇠락을 하죠. 그리고 쇠락을 해서 이제 1997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콩이 반환되죠. 홍콩 반환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중국 당국을 비판한다든가 홍콩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비관한다든가 그런 영화들이 상업 영화권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들의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영화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왕가희 감독의 2046,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2046이라고 제목이 그러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거기서. 그런데 재밌게도 2046, 2046년은 홍콩의 자치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정말 중국이 되는 거 시기가 204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인들이 봤을 때는 홍콩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자치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오래 가봤자 2046년이면 다 사라지거든요. 시한부 인생을 그런 통보받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슬픔, 비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2046이라는 영화는 그런 정서를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펼쳐내는 거예요. 홍콩인들, 그러니까 홍콩 영화인들이 중국 반환과 중국으로의 영원한 귀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네.